여기는 고담시. 음침한 어느 건물에 갱단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곳에 배트맨이 나타납니다. 자신에게 덤비는 갱단을 가뿐하게 때려눕힌 뒤 도망가는 남자를 붙잡아 스퀘어크로우는 어디 있냐고 신문합니다. 본명 조너선 크레인, 통칭 스퀘어크로우라고 불리는 이자는 자신이 직접 만든 공포가스를 사용하는 빌런으로서 최근 일주일 동안 고담시에 있는 전력중계소를 폭파시킨 뒤 도시가 정전된 틈을 타 가게들을 상대로 약탈을 벌이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스퀘어크로우 앞에 배트맨이 나타나고 스퀘어크로우는 재빨리 도망갑니다. 서둘러 그를 쫓아간 배트맨에게 스퀘어크로우는 공포가스를 뿌리지만 배트맨에겐 통하지 않았고 그에게 제압당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경찰들이 나타나고 고든도 역시 함께 나타납니다. 사건 현장을 정리한 뒤 고든은 배트맨의 안색을 걱정하며 공포가스에 당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지만 배트맨은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깁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브루스는 조금 쉬는 게 어떻겠냐는 알프레드를 뒤로하고 본인의 저택에서 열리는 할로윈 파티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한편 스퀘어크로우를 체포해가는 트럭 안에선 스퀘어크로우는 본인의 공포가스를 사용해 경찰들에게 환각을 보게 하고 탈출을 합니다. 브루스는 파티에서 만난 여자와 춤을 추고 있었는데요. 이 여자가 데려온 개들이 브루스의 서재로 들어와 난장판을 펼칩니다. 그리고 때마침 배트 시그널이 떴다는 알프레드의 소식이 있었고 브루스는 여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놓으라고 얘기한 뒤 사건 현장으로 떠납니다. 배트맨이 도착했을 땐 이미 전력중계소가 폭파된 뒤였고 이 틈을 통해 스퀘어크로우의 부하들이 가게를 털고 있었는데요. 부하들과 싸움을 벌이다 배트맨은 칼이 찔리게 됩니다. 사건을 해결한 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브루스는 잠에 들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방문을 노크합니다. 브루스는 알프레드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고 그 사람은 지난밤 브루스와 함께 춤을 추었던 여자 질리언이었습니다. 고담시의 늦은 밤 배트맨은 도시로 나와 스퀘어크로우를 추격 중이었는데요. 까마귀 한 마리가 배트맨을 공격하고 배트맨이 바라본 그곳엔 엄청난 수의 까마귀 떼가 있었습니다. 이 까마귀 떼는 스퀘어크로우의 공포가스에 노출되어 조종당하는 상태였고 배트맨을 추격하여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까마귀 떼에 뒤덮인 순간 배트맨은 낮에 있었던 질리언과의 데이트를 회상하는데요. 두 사람은 차를 타고 공원으로 나가 그곳에서 마차를 타며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때 한 강도의 습격이 있었고 강도를 막으려던 브루스에게 질리언은 경찰들이 해결해 줄 거라며 참으라고 합니다. 데이트가 끝나고 브루스는 밤엔 배트맨으로 활동해야 하기에 아쉬워하는 질리언에게 핑계를 대고 헤어지게 되는데요. 집으로 돌아와 알프레드에게 경찰들이 강도를 잡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경찰들이 사건을 해결했다는 얘기를 들은 브루스는 오늘 밤은 안 나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내 스퀘어크로우를 잡기 위해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스퀘어크로우는 까마귀들이 돌아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대신 배트맨이 나타나고 두 사람은 또다시 대면을 하게 됩니다. 도망가는 스퀘어크로우를 쫓아 배트맨은 한 미로 정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스퀘어크로우를 계속해서 쫓아가게 되지만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던 배트맨은 가시덤불에 여기저기 찔리게 되고 이내 스퀘어크로우를 놓치게 됩니다. 한편 브루스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본 알프레드는 브루스의 방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곳엔 다름 아닌 질리언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알프레드의 말에 그녀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그녀의 정체가 수상해진 알프레드는 컴퓨터를 통해 그녀의 정보를 캐내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정체를 알아차린 알프레드는 충격을 금치 못하고 때마침 배트맨도 도착을 하는데요. 그의 몰골은 끔찍했습니다. 브루스가 독극물에 의한 쇼크를 겪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알프레드는 해독제를 놓아주고 배트맨은 무의식 속에서
스퀘어크로우를 쫓아 교회로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안에는 미로가 펼쳐져 있었고, 그리고 그 끝에는 신부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는데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질리언이었고, 둘은 스퀘어크로우의 앞에서 결혼의 서약을 맺게 됩니다. 이윽고 알프레드의 부름에 눈을 뜨게 된 브루스에게 알프레드는 질리언의 정체에 대해 얘기하려고 하지만, 이내 그녀가 브루스를 찾아 방으로 들어오고, 브루스는 그녀와 단둘이 할 얘기가 있다며 알프레드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브루스는 한동안 여행을 할 건데 자기와 같이 가줄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하고 그녀와 입을 맞추는데요. 그때 하늘에서 배트 시그널이 나타나지만 브루스는 모른 채 합니다. 고든은 스퀘어크로우가 시청에 협박 전화를 해서 배트 시그널을 켰지만 배트맨이 나타나지 않자 이내 시그널을 꺼버리곤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데,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배트맨일 거라 생각하고 돌아본 그곳엔 스퀘어크로우가 있었습니다. 고든은 서둘러 총을 쏘려고 하지만 스퀘어크로우의 가스 공격에 쓰러지게 되고 정신을 잃고 맙니다. 고담 시행 열차에 한 소녀가 타고 있는데요. 그 아이는 고든의 조카로서 이번엔 고든이 입양을 하게 된 뱁스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장소 그 위에선 배트맨이 매드헤터라는 빌런과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둘은 한 건물로 추락하게 되고, 그곳에서 배트맨은 매드헤터에게 교섭을 시도하지만 방심한 사이 그만 총을 맞게 됩니다. 한편 뱁스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고든은 오늘 밤 밖으로 나갔다 오겠다는 뱁스와 위험하니 나가면 안 된다고 잔소리를 하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고든의 말에 상처를 입은 뱁스는 자리를 떠나고 고든은 생각에 잠깁니다. 총을 맞고 쓰러진 배트맨은 의식을 잃고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 속에선 어린 자신에게 책을 읽어주던 어머니와 가족이 다 함께 영화를 보러 가던 그 순간이 펼쳐집니다. 이윽고 개안의 습격에 부모님을 잃는 기억에서 절규를 하며 정신을 차립니다. 고든은 뱁스와 하의를 해보고자 뱁스의 방문을 두들기지만 뱁스는 집을 나가고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외딴 곳에 혼자 있던 뱁스는 가면을 쓴 괴한들의 습격을 받게 되고, 누군가가 총을 쏴서 뱁스를 구해주게 되지만 그는 다름 아닌 매드헤터였습니다. 정신을 차린 배트맨은 가까스로 건물 밖으로 나오는데 밖은 어딘가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때마침 배트맨을 도와주러 손길을 내밀고, 그곳은 다름 아닌 브루스가 부모님을 잃은 장소 크라이멜리였습니다. 매드헤터는 뱁스를 납치한 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복장을 입히고 감금시켰는데요.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뱁스의 말에 매드헤터는 흥분하게 되고, 이를 틈타 그곳에 납치되어 있던 한 남자가 탈출합니다. 고든은 뱁스를 찾아 온 거리를 헤매고 있었고 마침 탈출한 남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한편 배트맨은 서서히 정신을 차리고 있었고 자신을 구해준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다름 아닌 어렸을 적 부모님을 잃은 브루스를 옆에서 보살펴 주었던 톰킨스라는 여성이었습니다. 톰킨스는 배트맨의 부상을 치료해 주었고, 배트맨은 톰킨스의 만류를 뒤로하며 자리에서 떠나면서 자신의 정체를 모르는 톰킨스에게 어렸을 적 일들과 현재의 일에 감사를 표시합니다. 탈출한 남자에게서 정보를 얻은 고든은 부하 경찰들과 함께 매드헤터의 근거지로 쳐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그의 뒤로 배트맨이 모습을 나타냅니다. 브루스는 한 파티에 참석 중이었는데요. 그곳에서 루시우스라는 남자와 오랜만에 재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가 요란하게 창문을 깨부시며 들어왔는데요. 그는 다름 아닌 펭귄이었습니다. 펭귄은 사람들에게 총을 난사하고 그 총을 맞은 브루스는 창문 밖으로 추락하지만 이내 배트맨이 되어 펭귄을 무자비하게 두드려 팹니다. 배트맨의 공격에 펭귄은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지만 배트맨이 줄을 던져서 제트팩을 타고 탈출하려던 펭귄을 붙잡습니다.
사건을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온 브루스는 잠에 들려고 하지만 파티에서 무언가를 잘못 먹었는지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아버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몸에 새사슬이 둘러싸인 기이한 형태였는데요. 그는 브루스에게 배트맨에 대한 강박이 너 스스로를 옥죄는 거라며 경고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1시가 되면 3명의 영들이 차례대로 찾아와 경고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사라지는데요. 시간은 1시가 되고 정신을 차린 브루스는 배트맨의 복장으로 덩굴에 묶인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포이즌 아이비가 나타나게 되고 배트맨은 포이즌 아이비가 이 모든 환상의 원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자신은 실체가 아니라 단지 영일 뿐이라며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배트맨을 과거의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는데요. 그곳에선 어린 브루스가 부모님과 함께 할로윈 파티에 갈 거라며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바빠서 못 온다는 소리를 들은 브루스는 토라지고 아버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데요. 어머니는 브루스에게 학교 친구들과 같이 가면 안 되겠냐라고 하지만 브루스는 자신은 사실 아싸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아픈 추억에 다시 다른 장소로 발길을 돌린 브루스는 루시우스와의 첫 만남이었던 곳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강도를 당하려던 루시우스를 도와주게 되고 그의 호의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서 루시우스에게 공동사업을 제시받게 되고 브루스는 이를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배트맨을 두고 아이비의 영은 사라지고 브루스는 드디어 잠에서 깨는데요. 화장실로 가려던 도중 어딘가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그곳엔 다름 아닌 조커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트맨의 모험단 3부작을 모은 배트맨 헌티드 나이트. 배트맨 코믹스에서 유명한 제프 로브와 팀 세일 콤비가 그려낸 작품으로서 이 콤비는 훗날 배트맨 롱 할로윈과 다크 빅토리라는 부르의 명작을 그려냅니다. 두 작품은 차후 리뷰를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또한 본 작품에 수록된 제2장 광기는 서양 고전 소설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제3장 유령은 디킨즈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모티브를 따왔는데요. 각각 소설에 나오는 장면과의 유사점을 찾으면서 읽으시면 더 재밌는 작품이 될 겁니다. 2012년에 세미콜론사에서 국내 출판되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절판된 상태인데요. 딱히 배트맨의 정체적인 스토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수집 목적이 아니시라면 본 영상만으로 충분할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공방이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